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 대학교 간단하게 여기는 그 인테리어 회사인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면까지 다 포함을 해서 대충 이제 이 평수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메일로 이제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쉽기는 합니다. 쉽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인테리어 회사가 그 냉난방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강서구 쪽에 있는 모 대학인데 산 속에 있답니다. 산 속에. 산 속에 있어서 냉방부화는 많지 않을 건데 난방부화가 꽤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니까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제가 이걸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대로 견적을 내어서 금액이 적당하면 이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렇게 도움이 되면 출력을 해야 되겠죠.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라치 멀티버이로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 바탕화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설계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스펙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슈퍼파이버, 그 다음에 고효율 그 한냉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이거는 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정해져 왔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20마력짜리 한냉지 모델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 20마력인데 드레인은 이제 여자 화장실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 화장실로 빠지면 좀 안 좋기는 한데 또 이렇게 설계를 했네요. 저는 그 불만입니다. 화장실 쪽으로는 가뜩이나 여자 화장실 쪽으로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드레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기 입구에다가 팻말을 세워서 지금 뭐 에어컨 드레인 공사 중입니다. 출입을 금하고 다른 층을 이용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 써붙여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여자 화장실에다가 이걸 이제 드레인을 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손치더라도 현장에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전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으면 설계를 변경을 해서 물이 원활하게 잘 빠지는 곳으로 드레인은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외기를 단층 옥상 위에다 두고 배관이 이렇게 인입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웨이가 3개, 포웨이가 6개, 총 9대가 붙게 되는데, 이제 설계하는 거는 매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해서 다시 랏지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입이 되면 여기 이제 분지관을 연결해서 8평짜리 2대 320 C2S 400이 되었네요. 320 C2S, 그 다음에 그냥 끌고 와서 320 2개. 그러면 들어온 입구에 320 2개는 시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개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 괜찮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장비를 산입을 하고 분지관을 해서 이 아래쪽은 포웨이 여기 보시면 포웨이 2개 이렇게 별도로 하고, 또 분지관을 해서 여기에 5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 장비를 삽입하고 분지관을 놓고, 그 다음에 포웨이 6000W짜리 060 T2S 이 모델을 2개를 이렇게 시설을 하고, 여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총 5대가 나누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그냥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원웨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전부 다 차례대로 연결해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끝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체크를 해보면
실내기, 실외기 조합 비율이 80%밖에 안 돼요. 아주 양호하게 잘 이제 설계가 되었죠. 그래서 난방일 때도 전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그 이제 본사에서는 95% 미만으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5% 조금 불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자꾸 추워지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적으로 이렇게 부하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하는 방법은 평균 기온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기온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가 대퍼리카, 서울은 스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아마 올 여름도 그리고 지난 겨울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았었는데요. 올 여름도 많이 좀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에어컨을 혹사를 시키면 에어컨 금방 고장이 나겠죠. 근데 일단 이건 80%니까 80%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학교니까 아마 강의가 있게 되면 같은 실이니까 전부 다 동시에 가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외기와 그 다음에 실내기가 다 계산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배관 길이는 그냥 임의로 내가 잡기는 하겠는데 이건 잡지는 않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별도로 이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견적이 좀 급한 견적이라 그냥 식으로 해서 넣고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요. 어차피 프로 대 프로니까 이를테면 관공서나 일반 소비자가 이제 그 적산으로 물량 산출을 다 계산해서 좀 견적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물가 정보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15.88, 2858 고압잡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배관이 얼마 들어가고 이 배관을 용접하는데 품이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는 어떻게 되며 통신은 어떻게 되고 드레인은 어떻게 되는 건 전부 품으로 다 풀어서 써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미 이 현장은 아마 냉난방에 관한 이 왁구는 잡혀 있을 거예요. 왁구가. 그래서 그 금액에 합당하면 이제 일을 하는 거고 금액에서 많이 벗어나면 이를테면 제가 100만을 넣었는데 뭐 80만원 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제가 일을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100만원이 왁구가 잡혀 있는데 뭐 120만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또 인테리어 쪽에서 또 못하겠죠. 그런 이제 좀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이대로 해서 견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네요. 그리고 뭐 대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딱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체 시스템 체크를 하면 자기가 여기에부터 첫 분지관까지 고압지압의 동배관, 그 다음에 분지관 이런 걸 전부 다 해주거든요. 연결을.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배관이 만일의 경우에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마 중간에 보가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 보는 여기 표시를 안 했거든요. 평면도다 보니까 보가 지나가는데 보 가운데로 드레인이나 이런 게 못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조금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첫 분지관에서 원웨이 2개를 나누어 주고 또 여기서 5개를 나누고 2개를 나눴는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차로 내려가야 한 바퀴 뺑 돌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다소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지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인에 가셔서 요 리포트를 뽑게 되면 이거 시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많이 꽤 걸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제가 설계할 때 들어가는 모든 거 타이틀 페이지 목차 그 다음에 건물 부하 요약 모델 선정 요약 시스템 처리 결선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전기선의 두께,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 고압제압 동배관, 그 다음에 분지관, 그 다음에 모델, 이렇게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유선 리모컨을 였는지 까지, 그 다음에 중앙재개를 였는지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시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지금 이분에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설계가 요게 없었거든요. 요게 이제 노출형 원형 포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원형 전전 카세트, 요게 이제 새로 이제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노출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게 섞어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치하기가 좀 노출이기 때문에 전정 속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는 반면 노출형이다가 보니까 그에 따른 또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모양이 꽤 좋습니다. 예쁘게 잘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설치를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면 또 제대로 잘 되었다는 표시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하지 않는 뭐 벽걸이 이런 거는 지금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벽걸이 설계를 뭐 거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지요. 메리닥터, 고정압, 저정압. 그 다음에 요 벽걸이 있는데 벽걸이도 이거 저 사각 벽걸이 액자형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설계하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게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안서, 뭐 비용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다 나오는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겠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모델 선정 요약에 오늘 날짜가 나오고 프로젝트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내기 모델이 나오지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내기가 1A가 3대, 그 다음에 4A가 6대, 총 9대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분지관 7001H2 1개, 그 다음에 3501H2 2개, 그 다음에 1601H2가 5개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액관 가스관이 실제로는 6.35, 12.7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조금 계산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28, 58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일일이 뭐 더해야 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모델은 그 전전 카세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어컨 모델을 잡을 때 아예 따라서 선정을 하면 되니까, 총 합행 금액을 하면 되니까 거리를 뭐 내가 안 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시스템도 이것도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죠.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그 트리거든요. 트리는 GIF 파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엑셀을 닫고 GIF는 별도로 해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결선도 여기 보시면 차단기가 지금 20마력은 차단기 3상 4선식 50A짜리가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통신선 전부 다 점프해서 이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기 단상 20A짜리가 각각 물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빠짐없이 이제 다 되니까 이걸 보고 이제 견적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이제 검산을 해보면 실내기 20마력에 1A가 3대, 전부 다 그 3200W짜리 1A고, 1A가 그렇습니다. 1A는 이게 이제 그릴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무광으로 나오는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비싼 그러니까 유광으로 바짝바짝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무광으로 좀 많이 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 주택이나 그 다음에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치할 때는 요거를 유광으로 해가지고 하면 꽤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조금 금액 차이는 있어도 요거 이제 그 클라이언트한테 이거를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아시다시피 학교니까, 여기는 이거 학교라고 하니까 지금 불특정 다수인들이 좀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곳에 유선 리모컨을 써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대부분이 전등을 켜는 스위치가 이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에 붙어 있든지 이쪽에 붙어 있든지 붙어 있으면 거기 옆에 나란하게 이게 110mm 짜리니까 110mm 짜리를 나란하게 붙으면 그 전등 스위치하고 예쁘게 잘 조화가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필요한 곳에다가 붙여서 총 9개의 리모컨을 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견적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포웨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구는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배관, 그러니까 배관의 경로에서 배관의 경로 쪽으로 드레인하고 배관이 같은 방향으로 나오니까 필요한 부분에 이게 이제 점검구를 포웨이에 만들어 주시면 되고, 원웨이 같은 경우도 점검구가 있으면 좋긴 한데요. 이게 한 500 정도 지수가 되니까 450짜리 점검구를 만들면 좋은데, 실제로 원웨이 같은 경우는 점검구를 만들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작업하기는 편하되 모양적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점검구를 두지 않아도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고,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견적을 낼 건데, 견적 내는 것도 이게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 아까 전에 나온 그 랍지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하고 요것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GIF 파일로 나오니까, 여기 GIF 파일로 나오죠. 이 GIF 파일을 그대로 그냥 이 금액대로 이렇게 견적을 의뢰를 받아서 납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자, 견적 내는 거는 이것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업이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견적을 낸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적산 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적산 내는 방법은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내용을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우리가 직관을 이를테면 여기서 여기까지 만일에 직관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 이를테면 뭐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6m 짜리를 그대로 가져가서 6m를 그대로 시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3m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중간에 소켓을 끼우고 용접을 하고, 그다음 여기는 엘보로 용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얼마짜리 엘보, 285짜리 엘보 하나, 그 다음에 소켓 하나, 그 다음에 직관 6m짜리 1.2T짜리, 그 다음에 뭐 한 본, 이렇게 해가지고 적산을 다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제는 그 다음에 뭐 19T짜리, 이게 이제 내부에 들어오는 거하고 외부로 나가는 거하고, 즉 그 천정 속으로, 그러니까 실내 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규정이
외부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이 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냉방대가 더 필요하거든요. 결로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직관을 사용할 때는 보통 3m짜리가 나오는데 그 EPDM이 3m짜리를 요 계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쭉쭉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행가가 몇 개가 들어가며 그 다음에 이 용접을 하는 동배관 공이 얼마며 이런 걸 전부 다 하나씩 풀어서 넣는 걸 적산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이 적산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적산을 해서 견적을 넣거든요. 이게 동배관이 얼마 들어가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넣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 대 프로끼리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 확보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미 금액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품을 줄일 것이냐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윤을 남길 거냐는 그 지극히 현장 팀장이나 또 설치 회사의 CEO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레인 같은 경우 입상으로 들어갔을 때 드레인 하나 하러 간다고 딸랑 가가지고 두 사람 가가지고 하루 인건비 깨어 먹으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설비하는 업체 사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일이 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까지만 좀 해주라고 하면 또 해주는 분도 계세요. 자기는 어차피 이런 그 시술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프링쿨러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설비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걸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를테면 지금 이제 여자 화장실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죠. 여자 화장실 쪽으로 드레인이 나간다고 하면 여기서 일일이 그 빼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 주라 그러면 실제로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비용이 오히려 싸게 맥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영업을 하신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가서 현장을 잘 이렇게 협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가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그 포웨이 같은 경우에 텍스 같은 경우에는 300에 600짜리 텍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타공을 해서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깔끔하게 잘 되는데 스쿠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수가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렇게 잘라내 가지고 보강해 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 인테리어 업체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뭐 860 딱 달 자리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딱 뚫어주라. 그리고 캐링이나 엠바 같은 경우에 처지지 않게 보강을 다 해서 해주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서 쳐져버리면 결국은 에어컨이 욕을 먹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물론 에어컨은 1도 그 스쿠보드 쪽에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전정에 앙카보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움을 받지 않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꼭이 에어컨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에어컨이 욕을 먹기 때문에 또 하자도 에어컨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는 미리 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유선 리모컨이 각실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참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전기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등이 들어오는 옆으로 좀 해주라. 이 경량 철골로 중간에 아마 막을 것 같은데요. 이 넓이를 보니까. 넓이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치수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띄어보면 150짜리니까 딱 경량 철골 밑에 바닥에 딱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게 또 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뭐 그 인테리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딱 해가지고 금방이 하더라고요. 이거 뭐 세우는 거는 금방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적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 에어컨 적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